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가 절대로 의심받을 짓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터져도 어떻게든 아니라고 잡아떼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떡합니까? 결국 시민 신고로 덜미가 잡혀 김건희가 결국 수사를 받게 생겼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하면서 파장이 커졌고 수사기관은 계좌까지 추적했는데 기록이 이상합니다. 국힘도 겸학을 금치 못했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 때로는 많이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끝까지 올바른 목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 재수사처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수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시민단체 사법전이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23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세에는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했고요. 윤석열 정권이 공식 출범하기도 전부터 재보선을 위한 공천 업무에 함부로 개입하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연고도 없던 창원의 공천에서 당선시켰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의원과 명 씨도 마찬가지의 혐의로 함께 고발됐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로 불거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데 윤 대통령 부부가 힘을 썼다는 내용이 먼저 의혹으로 제기됐습니다.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명 씨는 김 여사와의 인연을 활용해 김 전 의원의 창원 이창 보궐선거 공천을 도왔다는 취지로 지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의혹은 김 전 의원이 올해 40총선 공천을 앞두고 경남 창원 이창 지역구를 포기하고 경남 김해갑 출마 선언을 하는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40총선에서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기겠다고 선언했지만 경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날 사세행의 고발은 첫 번째 의혹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번 고발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김 여사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으로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어 왔는데 공천 개입설 의혹 수사까지 받게 됐고요.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전 의원과 명 씨의 금전거래 의혹으로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회계 담당자를 통해 명 씨에게 6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앞서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의원과 명 씨 사이에 부적절하게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해 명 씨는 지난 21일 SNS에 빌려준 돈 6천만 원 돌려받은 것도 문제가 되나라는 글을 올리며 반박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수상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나온 주가조작 연락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 연락망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주포, 번주 등이 유죄를 선고받게 한 핵심 증거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연락망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받아 이를 주가조작에 이용한 주요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해당 연락망이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을 풀 단초가 될지 주목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2차 주가조작 작전 시기의 연락망이 핵심 증거로 나옵니다. 연락망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내년입니다. 주포 김모 씨의 블랙폴인베스트 임원 민모 씨의 블랙폴인베스트 대표 이종호 씨의 건전 회장으로 이어지는 연락체계입니다. 재판부는 블랙폴인베스트가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봤고 블랙폴인베스트는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회사입니다. 주목할 지점은 김 여사 계좌가 해당 연락망에 등장하는 인사들의 연락에서 다소 언급된다는 점입니다. 2010년 11월 4일 민씨가 A씨에게 주식 매수 주문 체결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재판부는 이를 통정매매라고 봤습니다. 문제는 이 거래에 김 여사 이름의 계좌 등이 쓰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연락망 체계에서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활용된 점을 인식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초기 투자자이면서 권 전 회장과 가까운 지인 관계였던 김 여사가 이 연락망에서 배제돼 있기는 어렵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는 해당 연락망의 인물들과 김 여사의 관련 여부 및 그 정도를 포함해 김 여사가 이 같은 연락망 체계를 알고 있었는지 등이 핵심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판결문에서 주목할 만한 다른 대목은 전주선 모 씨의 방조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점입니다. 판결문에는 2차 작전 시기 김 여사가 증권사 담당자에게 그 분한테 전화 들어왔죠. 또 전화 왔어요? 사라고? 등을 묻는 통화 녹취록이 나오기도 합니다. 김 여사가 주식거래 일부를 파악하는 식으로 챙긴 점이 나온 것입니다.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직접 운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방조 혐의에서 유죄가 나온 전주손 씨에 대한 판단과도 연관됩니다. 재판부는 주포 김 씨의 진술 등을 종합해 손 씨가 주가 조작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도 이미지가 시작이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외모와 표정은 자연스럽지 않은 지 오래되었고 이 보자연스러움과 그녀의 언행이 진보좌파 대부분 그리고 보수파도 일부는 그녀에게 강한 비호감을 갖게 했을 정도입니다. 그 비호감이 해가 갈수록 쌓이면서 남편 윤석열 지지율을 10%대로 바짝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대통령 자신의 고집불통 속 좁은 경로 정치와 합해져 악화일로입니다. 한공인 여성의 이미지에 관한 풍캠을 기호 매체 지면에 활자화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닙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지로 인해 그녀가 하는 말과 행동이 좋은 말을 더 못 듣고 자신이 또 나쁜 말을 듣게끔 합니다. 한번 각인된 이미지는 여간에서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김건희 문제는 난제 중 난제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추석 무렵의 대외 활동은 영부인으로서 선을 넘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강다리를 찾아 고생하는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예방시설을 둘러보면서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것을 통치행위라고 흥분하는 게 다른 나라에서 보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초기에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받았다거나 부적절하게 행한 발언들이 자꾸만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도 준비가 덜 된 채로 대선에 나와 선언으로 당선이 된 것이지만 부인 김건희는 더욱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니 강경 민주당 지지자들은 물론 연성 진보자파들도 거바라하는 것이고 영부인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건 공부나 훈련을 말하지 않는다. 행동거지에 관한 문제다. 최고위 공직자 아내로서의 소양과 품격이 부족하다는 걸 강진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소리라는 인터넷 방송과의 통화 녹음이 김건희란 사람의 생각, 취향, 지식, 목소리, 말투 등을 있는 그대로 일반 국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지지자들은 할 말 다 하는 털털하고 시원시원한 스타일이라고 환호했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반대 진영이나 중립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지 않고 아는 체하며 가볍다는 인상을 받았다. 언젠가 사고를 칠 것 같은 위태로운 스타일로 본 것이고 결국은 이게 맞았습니다. 관련 일들이 언론에 나고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특검 발의까지 하면서 그 인사는 틀리지 않았던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터진 여당 공천 개입 의혹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김건희가 역대 영부인 중 누구도 하지 않은 정치를 하는 여서라는 국민적 반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종이었습니다. 어쩌면 나올 게 나온 사건이기도 합니다. 김영선에게 공천을 주느니 마느니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대통령 부인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나 철다액선이 없었던가 하는 탄식이 왜 보수 쪽에서도 나오겠냐는 것입니다. 김건희가 누구는 공천을 주고 싶고 누구는 떼고 싶은데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돼 공천권을 지는 바람에 크게 무산된 좌절감이 그런 루머를 생산했을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김건희가 공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 좌절했다면 윤석열은 그 10배로 분통이 터졌을 것입니다. 윤한 갈등의 진짜 원인은 김경률의 말이 앙투아네트 발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른 정답 힌트를 이번 김건희 의혹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김건희를 윤석열이 야단치기는커녕 극구 감싼다는 데 있다는 것일 겁니다. 사과할 것은 깨끗이 사과하고 털고 가면 될 것을 고렁이 담 넘어가듯 아쉽다라는 식으로 어영무영 넘어가려 합니다. 사과해야 한다는 한동훈에게는 보류자식 돼야 듯합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는 건지도 모르겠고 저렇게 욕을 많이 먹으면서도 멘탈이 어찌나 강한 것인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탄핵한다고 해도 본이 안 풀릴 것 같습니다.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올바른 우리 사회를 위해 뉴스 앤드 토크의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